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섬조 삼국지 헌제가 되다를 읽었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선조가 삼국지에 나오는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재밌다고 표현하신 분은 그 선조가 빙하 헌제가 조조하고 대립되는 걸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는 조금 이런 겁니다. 대체 역사인데 두 명의 빌런끼리 싸우는 겁니다. 나쁜 놈 대 나쁜 놈끼리 싸우는 거. 그러니까 조조란 나쁜 놈과 선조란 나쁜 놈이 서로 싸우는 게이 선조 삼국지 헌제가 되다의 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조조는 조금 못된 놈이죠. 그리고 선조도 못된 놈입니다.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치고받고 싸운다 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전쟁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로 정치적으로 싸웁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헌재가 나 한제 안 하겠다, 깨병 들어서 못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조의 행동에 딴지를 놓죠. 여기서 조조가 뒷골 잡고 하는 게 이거요. 현재는 선조가 허도에 불을 지르고 유비와 사마이와 손을 잡고 도망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야기 이렇게 보면 참 재밌고 인상 깊은 스토리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솔직하게 특히 조금 뭐라고 할까, 별로 불편합니다. 불편해. 왜냐하면 저는 삼국지라는 시대 상황이 그렇게 입만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삼국지는 당연히 그 철저한 현실론적인 걸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삼국지 전체적인 맥락 자체에 보면 후한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후한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있어온 한 나라가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에서 불합리화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멸망했어요. 아직까지 한제가 있다고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다 망했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한제를 따른 태수들 없습니다. 오로지 전통선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가 이제 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삼국지 연의를 재밌게 보는 거는 두 명의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바로 유비, 한 명은 바로 조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인물 중 실질적인 힘은 조조가 제일 셉니다. 그럼 유비의 부족한 힘이기 때문에 성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대립되는 관계입니다. 조조와 유비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죠. 삼국지 연의에서는요. 유비는 그러니까 성리학적 개념에 의해서 성군입니다. 성군, 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은 저쪽에 조조는 뭐라고 할까, 패왕입니다. 현실을 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인물이죠. 그런 게 조조의 매력이에요. 현실을 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는 게 이제 조조의 매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게, 천하가 나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천하를 버리겠다는 말이 조조한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 유비는 새로운 세상보다 과거의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인물입니다. 두 인물 간의 대립이 어떻게 보면 삼국지의 주요한 축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조조, 하지만 의리를 숭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유비. 그렇지만 조조가 나쁜 놈일 수밖에 없는 게, 조조는 그러면서도 실력지상주의를 내세우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해야 합니다.
이 두 명이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삼국지 전체적인 서로의 이제 갈등입니다. 이런 뭐 조조 그 실제적 역사에서 조조의 실력주의야 뭐 이런 거 나중에 무너지는 건 나중에 얘기하지 말고 삼국지 연기에서는 두 명의 영웅이 서로 싸우는 게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축이 조조와 유비란 겁니다. 조조를 실력지상주의 때문에 서주 학살이나 그 조금 여자 밝히는 거나 그런 걸 비판할 수 있겠죠. 비판할 수 있는 측면이지만은 조조의 실력지상주의는 명백하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조 헌재가 되다 보면 조조를 좀 공격하죠. 조조가 나쁜 거를 공격하죠. 그런데 그렇게 조조를 공격하면서 선조가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선조가 여기에서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을 하면 뭔가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없습니다. 앞으로 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거를 제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조조는 이제 새로운 이제 천하 이제 지금까지 무너진 후한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지금 개시한 게죠. 그게 뭐 제시를 못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조의 실력지상주의는 명확합니다. 그거는 삼국지 기본 틀이에요. 근데 이제 선조의 그 발목 잡기는 솔직히 실력 난세하고에 그렇게 난세라고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이 부분에서 조조가 아예 실권을 모두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선조의 발목 잡기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실권을 잡기 전입니다. 지금 소설의 배경은 감도대전 이전이기 때문에 조조도 지금 한치 앞도 모르는 신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모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소모적으로 우리는 역사라고 소모적으로 전쟁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건 저희가 이게 삼국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게 새로운 이제 난세에서의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영웅이 대립하는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여러 궁웅이 나오고 의리도 있고 어떻게 뭐 삼국지는 동양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 뚜렷한 뭔가 시대 전신 이념적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선조 헌재가 되다 해서는 그게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정치적 발목 잡기 그게 다입니다. 물론 이게 대체 역사고 거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도 들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취향이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선조 헌재가 되다가 그렇게 나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시간 때우기로 읽을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것도 있죠. 그러니까 조조에게 그렇게 나쁜 면만 있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국가의 발전이 있는 건가? 저는 선조를 싫어하는 게 선조나 조선시대의 임금을 싫어하는 면 중에 한 게 이런 거 뭔가 국가 발전이라보다는 발목 잡기 그냥 정권 장악 이거에만 힘을 썼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 간 갈등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내적으로 계속 소모적인 그런 것만 반복됐죠. 물론 그때 뭐 시대적 흐름이 그런 것도 있긴 있었겠지만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걸 삼국지에서까지 보고 있어야 되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요. 조선이 망한 이유는 계속 내부적 에너지를 내부에서 서로 가위가 먹었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삼국지에서도 또 내부적으로 계속 가위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견에 허도를 불태우고 한재가 도망가요. 물론 조조가 불태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물론 소설적 허락이겠죠. 근데 한재가 수도를 불을 태우고 도망갔다. 이것도 지금 두 번째지 않습니까? 돈탁 때문에 돈탁이 불태우고 도망갔는데 이번은
허도는 조조가 세운 겁니다. 조조가 세운 것을 조조가 불태우고 도 있겠다고 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다고 하고 그게 다 서주 대학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좀 그래요. 조조를 욕할 수는 있지만 조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요? 삼국지에서 조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로 조조를 대체할 그러니까 조금 유비로 조조를 대체할까? 헌제가 조조가 없으면 헌제가 어떻게 한나라를 부흥할까?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아닌 한나라에 부흥한다면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소설을 읽고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웃긴 일이겠죠. 하지만 제가 그냥 취향이 그렇습니다. 취향이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거는 제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무 이 선조 헌재 선조 삼국지 헌재가 되다에 대해서 너무 비판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네 생각과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거 비평 그냥 제가 그냥 그 책을 읽고 그 소설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